여기서 호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자, 호주.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호주는 섬이 아니잖아요. 육지, 대륙이라고 한단 말이야. 360도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 섬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섬이 아니래. 뭔가 그 기준이 궁금한 거야. 그린란드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이게 대륙이냐 섬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고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입니다. 신기하더라고. 지금 봐도 호주랑 그린란드랑 크기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저 지도상에서도. 저 지도도 왜곡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그린란드보다 호주가 3배나 크대요. 그러니까 지도가 왜곡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지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야. 호주가 지금 769만 2천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럼 그린란드가 216이니까 몇 배 되네요. 그죠? 호주가. 한반도가 남북한 다 합하면은 22만 748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럼 뭐야 지금? 한반도를 둘 다 합했을 때도 22만이야. 22만의 몇 배예요? 약 35배입니다. 남북한 다 합한 거에 35배나 커요. 호주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죠 지금.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간다 이거 처음으로 시도하는 컨텐츠입니다. 국가의 역사.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아주 얕고 넓게 알려주는 내루미 역사. 간다 내루미 역사로 간다휴. 내루미 역사 1탄 호주입니다. 오늘부터 가끔 이제 요 컨텐츠 국가 하나하나만 콕콕 집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설명해드리는 그동안은 좀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어요. 뭐 북미면 북미, 뭐 북아메리카면 북아메리카, 중미면 중미, 남미면 남미, 뭐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 몇 국가 섞어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러시아도 뭐 따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근현대에 탄생한 국가만 콕 집어가지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호주가요 지금 영어로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옛날에 청나라를 많이 따라했잖아 조선이. 미국도 원래는 메이거, 중국이 메이거라고 부르던 거를 조선은 미국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왜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고 불렀느냐.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호주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고우슈라고 불렀대.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저 대륙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부를 때 이제 이 한문을 썼는데 이거를 조선에서 읽으면 호테자리아라는 거지. 그걸 줄여서 이제 호테자리아 주 거기서 이제 중간에 테자리아를 빼가지고 호주가 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호주가 뭐죠? 영연방이죠. 영연방 2022년까지 지금 존재하는 영연방 중 하나입니다. 속해 있는 국가가 저게 단데요.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19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나 기타 등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이는 이제 좀 중남미에 있는 이름 길고 신생 국가들 있죠.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랑 파푸아누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요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영연방이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연방 얘기가 나와서 기회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영연방은 실체가 없습니다. 왜 가끔 언론 기사 보면은 호주랑 영국이 같이 뭐 군사 훈련을 한다, 영연방이기 때문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연방이 아니더라도 같이 해야 됐던 군사 훈련이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영연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국제정치적으로 아니면 국내 정치적으로 얘네들이 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아. 문화적으로 보면은 저 영연방이 영어를 비슷하게 쓰고 아니면 영국 여왕을 또 섬기잖아요. 뭐 영국 여왕의 뭐 손자가 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뭐 그럴 때 뭐 다 같이 환영하고 저 영연방 국가들이 막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으나 국제 정치적으로는 뭐 영연방이니까 어마무시한 파트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히 뭐 없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현재 호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호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호주 총독입니다. 영국 여왕이 임명한. 지금도 있어요. 이 총독이란 자리가. 지금 데이비드 얼리라는 호주의 총독이 따로 있어. 이 양반이 지금 연봉도 호주 대법원장보다도 높고 여러모로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지금 2022년까지도 호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법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국가 수반은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합니다. 근데 상징적이라 그랬어. 이 호주의 상징적인 국가수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호주 지역을 관리하라면서 임명한 총독이 바로 데이비드 헐리 아저씨다 이 말이야. 근데요 사실상 이 데이비드 헐리가 그러면은 여왕이 그냥 자기 멋대로 정한 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호주의 어떤 이벤트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이 데이비드 헐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영국 여왕께서도 임명하신 거야 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 거지, 여왕이 구지구태여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여왕이 독자적으로 뭘 정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솔직히 이 데이비드 헐리라는 총독은 호주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정해서 영국 여왕한테 야 네가 고른 거야 이제 자 초이스 임명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호주의 정치인들이 정한 거야. 이 양반은 그냥 사인만 해달라 여왕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재밌잖아. 와 이번에 영국 여왕께서 데이비드 헐리 총독을 임명하셨대.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이벤트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지. 지금 저 데이비드 헐리가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면 원래 호주의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 스펙이 이거야. 과거 호주의 삼성 장군이었고 호주 국방부 차장이었어요. 그리고 호주 방위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저게 호주에서 지금 사실상 굉장히 가장 높은 급의 군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엔 뭐 하냐면은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주가 있어요. 주. 여기 보면은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이 주 보이시죠? 이 빨간색. 저 주의 주지사였어 원래.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예요? 데이비드 헐리는 호주에서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이었던 거죠. 군 계급도 가지고 있었고 군인이었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총독까지 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형식적으로는 이 호주의 총독이 정부 부처의 뭐 장관이 임명을 하려고 해. 뭐 호주의 국회에서, 호주는 이제 총리가 있잖아요. 그 총리 내각제 아니야? 의회. 그 의회에서 총독님 저 이번에 뭐 국방부 장관 이 사람 할 거예요. 뭐 외교부 장관 이 사람 할 거예요. 얘기를 했을 때 형식적으로 승인해주는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근데 이 호주 총독 자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국민들이 호주 총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지금은 형식적으로 한다 한들 유사시에, 그리고 정말 이상한 정치꾼들이 많아졌을 때 총독이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불만이 없는 건데 형식적인 자리라는 거죠. 원래는 이 양반 바로 직전에 호주 총독이 피터 코스그로브, 이 양반은 월남전 참전 용사야. 그리고 호주 육군 참모총장 있었고, 그러니까 이 총독이란 자리를 정말 대단한 무언가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요. 이 양반 직전에는 여자였어요. 쿠엔틴 브라이스라고 해서 원래 호주에서 그 인기도 꽤 높았고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었어요. 뭐 인권평등 아니면 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야. 이 양반도 그래서 호주 총독이 된 거지. 호주 사람들에게 명망 있고 신뢰를 받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호주 총독이 된다는 거죠. 뭔가 든든하게,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국회에서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호주의 기후입니다. 땅덩어리가 크니까 기후가 3개요. 한국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호주는 전국토의 50% 이상이 건조기후입니다. 보이시죠? 요 가운데 다 건조기후야. 위성지도로 봐도 그렇죠? 여기 다 건조야. 그리고 지도 보면은 여기 아래에는 우리나라처럼 온대기후라고 하죠. 온대기후. 요 초록색이 온대기후고 요 위에 파푸아누기니랑 인도네시아 바로 아래죠. 여기는 열대기후입니다. 개덥다 그러더라고요. 위에는. 호주가 근데 면적이 한반도의 35배라 그랬어요. 근데 2020년 기준 인구가 2,500여만 명입니다. 한국이 2020년 기준 5,178만 명이에요. 진짜 딱 절반 정도 되겠네. 그죠? 땅은 한국의 35배, 인구는 한국의 절반. 어마무시한 거지. 남한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또 호주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여기 보이죠? 호주의 서남부, 그리고 여기 동부랑 남부, 여기가 이제 살기 좋은 거야. 사실상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만 따지면 한반도의 몇 배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 사막이고 사람 살기 힘들다고 한들 광물이라던가 지하전이 굉장히 많죠. 호주가 호주가 중국에도 석탄을 수출하던 나라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호주가 흑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호주에 뭐 워킹홀리데이 가보시거나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엄청 적어. 대부분 백인이고 그 다음 많은 것도 아시아계나 인도계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수많은
중미나 남미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고 갔었고 그들의 후손이 또 유럽에도 많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는 왜 없었을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간다유 미국 역사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영국이 1700년대 중후반부터 노예제를 폐지했다. 근데 이거 말이 어다르고 아달라. 영국은 애초에 노예제도라는 게 없다고 봤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관념적으로 뭐 법적으로 햄스터는 키우면 안 된다. 아니면 햄스터는 노예다. 법적으로 그게 없어도 누군가는 집구석에서 햄스터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노예제가 없었지만 관습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간다요 미국 역사편에서 말했다시피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법원에 가가지고 흑인 노예였던 사람이 영국 섬에 와가지고 청교도들의 도움을 받고 성공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노예제가 없다라는 거 판결이 나와. 그러다 보니 호주의 흑인들을 노예로서 노동력으로서 보내는 게 없었던 거죠 거의. 그래서 영국은 실제로 무려 80년에 걸쳐서 16만 명의 범죄자를 호주로 보냅니다. 호주의 현재 인구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 인구가 형성되기까지 저 16만 명의 범죄자들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중반에 걸쳐가지고 그 데려왔던 16만 명 범죄자들의 후손이라던가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지금 호주에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범죄자 16만 명이 지금 2,500만 명으로 그냥 팍 불었다. 이건 좀 에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호주 백인들 다 영국 범죄자들 후손이다. 그거는 과장이야. 그 16만 명이 2,500만 명이 지금 100년 200년 만에 갑자기 됐다. 이건 에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호주에 지금 사람이 2,500만 명이 되어간 과정을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당연히 누가 살았을까? 원주민이 살았겠죠? 인류학에서는 지금 기원전 한 5, 6만 년 전에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을 때 해수면이 낮으면 이제 뭐 파도도 덜해지고 바다도 좀 덜 짓맞고 이제 뗏목이나 카누 타고 좀 이동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지금 호주의 원주민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쪽에서 호주로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족 있죠. 그 양반들하고 호주 원주민은 다릅니다. 원주민의 어떤 유전자라던가 이런 게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원주민들이 여기로 와서 호주랑 뉴질랜드로 갔겠지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아예 다르다 그냥. 호주 원주민은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잖아. 마오리족은 필리핀을 거쳐서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를 거쳐서 뉴질랜드로 갔을 것이다. 따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따로. 완전히 줄기가 다르다는 거야. 줄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비슷하고 같은 계열일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된대요. 호주 원주민을 에버리진이라고 하죠. 에버리진. 그리고 뉴질랜드 원주민은 마오리족이라고 하고 둘이 엄청 가까운데도 유전적으로 별로 뭐 그렇게 비슷할 게 별로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가깝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가까운 개털이나 뭐가 가까워. 대략 2,000km래. 이게 2,000km. 2,000km면은 몇이요? 한번 여기서 그거 볼까? 지금 중국 여기 산둥반도 아래쪽 여기 들어간 데 있죠. 여기서 일본 열도를 뚫어야 2,070이네요. 어마무시하게 머네. 이게 지도상으로 지금 안 멀어 보이고 가까워 보여도 어마무시한 거리네요. 그죠? 대충 이런 거리니까. 지금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호주의 원주민들은 4만에서 7만 년 전에 호주에 도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마오리족은 언제 왔을까? 보통 우리가 원주민 하면은 몇십만 년 전, 몇만 년 전 이런 급이잖아요. 최근 연구 보면은 1200년경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나도 안 믿었어요. 요 때문에 이제 이성계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뭐 필리핀에서요 폴리네시아까지는 이미 진작에 갔겠지만 이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요 남태평양 쪽에서 이동을 한 거는 얼마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거 뭐 두 눈으로 보질 않았으니까 좀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호주의 원주민과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은 외모든 유전적으로든 어마무시하게 많이 다르대요. 저렇게 가까운데도 라고 저는 오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개털 뭐가 가깝냐고 이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개고생이지.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원주민들만 살던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 사람들도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에 들어가겠죠. 그죠? 바로 빡 스킵했습니다. 개쩔죠. 지금 기원전 얘기하고 기원전 만년 몇만 년 전에 호주 에버리진 얘기하다가 지금 바로 대항해 시대로 옵니다. 이 내로미로 가요. 개쉬워졌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어요. 자, 시작돼서 이제 호주에 딱 갔더니 대략 한 3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게 폭이 좀 넓어. 왜냐면 몇 명이 살았는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대략 한 50만 명 전후로 저 넓은 호주 전체 대륙에 퍼져서 호주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이 돼요. 지금 보면은 호주 원주민들이 굉장히 좀 아프리칸 흑인만큼 까매요. 그리고 외모가 또 아프리칸 흑인하고는 또 달라요, 살짝. 엄청 까맣거든요. 뭔가 마오리족은
동양계처럼 좀 황인에 좀 가까운 게 있거든요. 근데 호주 원주민들은 완전 그냥 흑인이에요. 근데 외모가 좀 다르대. 아무튼 그 유럽 사람들이 갔더만 대부분 캥거루 잡고 수렵 채집하고 농사를 안 지었대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갔던 한 1600년대 170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수렵 채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했다. 참 신기하죠. 북아메리카의 북미 원주민,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니면 옛날에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그들만 해도 옥수수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유럽 사람들이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원주민들은 수렵 채집이 아니라 농사도 짓고, 또 어떤 원주민들은 아예 그냥 농사가 아예 없고 수렵 채집밖에 안 하는, 요런 게 또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그죠? 실제로 1688년에 호주 북서부 해안을 탐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댐피어. 이 양반이 기록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유인원들이 호주 대륙에 살고 있다. 그 유인원들은 농사도 안 짓고 수렵 채집만 하고 사냥을 하고 살아간다 라고 보고를 해요. 영국 본국에다가. 왜냐하면 당시 1600년대 후반만 해도 시각이 어느 시각이냐면은,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명사회와 조금만 다르면은 이게 실제로 인간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던 시대야.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이런 게 죄책감이 덜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그 흑인이란 존재를 같은 인간의 종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저런 고정관념이 있어. 이상한 관념이. 저 시대엔 그랬다는 거죠. 모르지 또 나중에 한 1000년 뒤에 뭐 3022년에 지구에서는 쥐든 고양이든 개든 인간이든 똑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구분도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번에 알아보니까 내가 과학 공부까지 했어. 대가리 빠개지는 줄 알았는데, 호주의 원주민들도 실제로 흑인이긴 한데 오스트랄로이드계래요. 오스트랄로이드. 이게 똑같은 흑인도 그 계열이 다르대. 흑인이 다 똑같은 흑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오스트랄로이드계가 따로 있고 아프리카계가 따로 있는데, 호주 원주민들은 이제 오스트랄로이드계라는 거죠. 실제로 호주의 원주민들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외모를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윌리엄 댐피어가 1688년에 호주 원주민들을 보고 새로운 유인원, 뭐 새로운 생명체다, 이렇게 영국에 보고를 해버린 거죠. 이 양반이. 쟤네는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은 무언가 없애도 상관없는, 그들을 학살하거나 뭐 함부로 이제 뭐 대하거나 이랬을 때 죄책감이 많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옛날에 우리 쟁기질하던 소가 인간이라고 생각해봐. 뭐 상상이나 돼요 그거?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같은 인간은 좀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거부감이 있어요. 사회와 가정에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은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덜해지는 거지. 동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자, 기록에 따르면요, 호주를 가장 먼저 간 거는 네덜란드 탐험가래요. 네덜란드가 1606년, 그 다음 포르투갈도 1606년, 그 다음이 1607년에 스페인, 그 다음이 이 양반이야. 1688년에 영국. 그럼 뭐야 지금? 1606년이나 1607년에 이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가 왔다 간 거네요? 근데 왜 얘네는 호주의 식민지를 개척을 안 했을까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덜란드 탐험가가 빌렘 얀준이야. 이 양반이 하필 호주의 서쪽 북쪽을 본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요 서쪽에서 북쪽 요쪽 있죠. 요쪽을 본 거예요 처음에.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로드뷰로 한번 보자 우리 자기들. 이거 다 나무래 이게. 이렇게 뭐가 자라는데 얘네가 좀 간신히 자라. 이 꼬라지 보고 이제 꾸역꾸역 저렇게 뭐 나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뭘 식민지를 개척을 하냐, 요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런 꼬라지 보고 별로 식민지 개척의 필요성을 좀 못 느껴 이 아저씨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본국에서 너무 멀어. 식민지 개척을 호주에서 하려면 어찌됐든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든 물자를 보내든 기계를 보내든 쇳덩이를 보내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먼 거야. 너무. 지금 네덜란드 어디 있어? 네덜란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서 호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너무 먼 거야. 너무 머니까 좀 에바라고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대항해 시대 때 당장 유럽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뭐예요? 콜럼버스가 왜 북미 가가지고 여기가 인도다 개소리했어. 인도다 이 말이야. 인도. 후추! 향신료! 후추! 홍차! 이런 게 관심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아무튼 북미든 중미든 남미든 가냐마냐 그런 얘기도 안 나왔었잖아. 인도로 빨리 가야 돼. 인도로. 전 유럽의 관심은 인도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존경하는 자기만의 상상력과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었던 콜럼버스 아저씨가 여기서 슉 가더니 여기는 인도다.
왜냐하면 옛날 유럽지도 아시죠? 옛날 유럽지도 보면은 아프리카 유럽이 있고 여기로 가면은 바로 일본, 조선, 중국이 나와. 그리고 인도가 나오고. 북남미가 없었어 옛날 지도에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당연히 포르투갈의 바스쿠다가마가 요렇게 해가지고 인도 찍고 왔다고 하니 쟤는 멍청한 새끼다. 나는 스페인의 명을 받은 인간 콜럼버스는 반대로 빠꾸를 쳐서 바스쿠다가마보다 훨씬 더 빨리 인도에 도달하겠다. 그리고 간 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북미를 만난 거지. 바하마 제도 같은데 여기 쿠바랑 이제 요런 거 있던 데 있어요. 거기 가더니 여기가 인도다 이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자세한 건 간다위의 대양의 시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도에 가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까지 갈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거죠. 당장은 노예무역 때문에 아프리카, 그리고 향신료라든가 홍차, 후추 때문에 인도, 그리고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요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유럽 국가들이.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70년 4월에 지금의 시드니 보타니만이라는 만이 있어요. 그 만에 이 제임스 쿡이 도착을 해. 보타니만이 어디냐면은 시드니 보이시죠? 확대해 볼게요. 시드니 쭉 가면은 여기가 보타니만이야. 보타니! 자 이제 보타니만에 이제 제임스 쿡이 도착합니다. 도착을 해서 딱 훑어봐. 쫙 훑으면서 이제 지도를 그렸어. 자 여기는 이제 뉴 사우스 웨일즈다. 뉴 사우스 웨일즈주. 새로운 남쪽의 영국 웨일즈다 이 말이야. 요 웨일즈 있잖아. 영국 웨일즈. 새로운 남쪽의 웨일즈주다 해가지고 뉴 사우스 웨일즈주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제 영국 본국에 보고를 해. 이 사람이 그리고 제임스 쿡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나중 가서 남극까지 보고 온 사람이야. 대단한 항해사인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남극도 찍고 온 사람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와이를 탐험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한테 이제 죽창 맞고 죽어요. 괜히 나대다가 친한 척하고. 그 사람들이 적대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갑자기 친한 척하면 그 사람들이 화살을 쏠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척하다가 죽었어.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뉴사우스 웨일즈주다라고 뭐 주 이름을 붙였든 말든 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인도랑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더 중요했었다. 그리고 제임스 쿡이 1770년쯤에 호주를 발견했다 그랬죠. 근데 1775년부터 뭐가 시작되죠? 미국의 독립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원래부터 영국인이었고 영국인 사업가였고 그냥 뭐 영국인 그 자체였던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영국인들이 우리는 이제 영국이 아니다 미국이다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하고 싶고 자기들 마음대로 홍차 밀수해서 계속 팔아먹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미국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1754년도에 영국의 북미 식민지입니다. 파란색은 프랑스 거예요. 빨간색이 영국 식민지인데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지금의 뭐 뉴욕이라던가 이런 이제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해안가 여기에서 이제 영국인들이 갈라지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미국이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상황에서 영국 본국 입장에서는 저 미국이 갈라지려고 하는 거를 막아야죠. 근데 무슨 호주는 호주야. 영국 섬에서요 북미 식민지까지도 6주가 걸렸대. 6주. 당시 항해 기술로 한 달 반에서 2달이 걸렸대요. 영국 섬에서 여기 북아메리카 가는데도 2달 걸리는데 영국에서 호주가 얼마 걸렸을까? 내가 알아봤거든요 이번에. 옛날 항해 기술로 영국 섬에서 호주까지는 8달이 걸렸대요. 8달. 반년이 넘게 걸리는 거야 반년. 그 뭐 하려고 저기를 가 지금. 미국이란 국가도 지금 독립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영국 입장에서 무슨 호주를 신경 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또 미국이 어떻게 돼? 독립에 성공하죠. 그리고 미국이 갑툭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뭐 제임스 쿡이 뭐 발견하고 왔다는 뭐 호주 그런 데도 있는데 미국 쟤네도 갈라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식민지 조금 넓혀볼 겸 호주 한번 노려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호주라는 대륙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멀어. 너무 멀어 진짜 유럽에서. 그러니까 다들 저기를 식민지 개척을 시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찜해놔야 되는 거야 빨리. 자 그리고 영국은 당시에 반드시 저 호주 식민지 개척을 성공해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반드시.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